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퍼스널 브랜드 편, 또 새로운 신간이 제 손에 들어왔길래 그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요,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 에세이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이 책은 이 출판사 턴어라운드에서 직접 저희 손에 들어온 책이에요. 저희가 파블로를 읽어요라는 책 코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라디오인데 이쪽을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또 이게 브랜드와 연관된 책이라 제가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서 읽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책이 되게 예뻐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의 얼굴, 거울을 통해 보는 얼굴을 통해서 소프트한 일러스트와 함께 옆에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난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어 있네요. 저자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마케터 강민호는 도전이란 단어의 매력을 느낍니다. 성장이란 단어의 가치를 쫓습니다. 초심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Back to the basic,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현상보다 본질,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해놨고요. 턴어라운드 대표이고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요. 출판 콘텐츠 기획도 한답니다.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현상보다 본질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자문을 맡고 있으며 삼성그룹, 신한그룹, 로레알, GS 홈쇼핑, 올림푸스, 한미약품, 시세이도 등에서 강의하며 신선한 관점과 통찰력으로 현업 마케터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저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10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줄의 전략으로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만든 카피라이팅 성공한 사례를 여기다 같이 표현해 놨네요. 피자 알볼로는 피자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카피라이팅을 했네요. 남성 화장품 RX88은 그냥 바르세요. 결코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젓가락은 엄마의 마음을 공부합니다. 누베베, 마음이 놓여요 등의 브랜드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했네요. 자,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책의 프롤로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표현으로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똑같은 훈련과 습관이 반복되는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이 끝나면 집에서 TV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여행도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도 마음껏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참아내며 인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비주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회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에서 시작된 과시욕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곤 했어요. 왜 성공해야만 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인 삶의 초점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타인 지향적 삶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스스로를 피해자의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삶 주변부를 서성이는 일은 그만두자. 그러고 나자 궁금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사람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을 탐험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상이 어떤 것이든 무언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존중하기 어렵고 존중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브랜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납니다. 나라는 브랜드가 가진 경험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가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거울 앞에 서세요. 거기에 모든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이 용기가 생기는 표현이네요. 자, 프롤로그를 지나서 목차를 보면 지금 한 2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일상의 관찰, 그리고 꾸밈 없는 브랜드의 통찰.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워낙 이 마케터로서 깊이 있는 내공이 있는 분이 쓴 에세이라서 그런지 조금만 읽다 보면 아하 하는 순간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일상의 관찰, 때로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우연, 낯선 경험들이 가치 있는 의미와 차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브랜드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험과 체험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데이비드 아커의 이야기입니다.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던 주인공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게임보이, 세가 세턴 등의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동네의 게임 매장을 매일 찾아가서 사장님 아르바이트 필요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 다양한 게임을 원 없이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매일 사장님한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필요 없으세요? 아르바이트 필요 없는데. 그러다가 딱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자기가 조금씩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건 놀고 있는 게 아니야. 난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이래도 불편해진 거죠.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월급 10만 원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가뜩이나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제가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왜 어디다 쓰려고? 그냥 좀 쓸 데가 있어서요. 돈을 가지고 도망칠 것 같지 않아 보였는지 10만 원을 흔쾌히 꺼내어 줍니다. 저는 그 돈으로 매장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명함과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한 명함과 전단지를 가지고 근처의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또래의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학교 끝나고 게임하러 오세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뿌린 전단지와 명함을 보고 학생들이 매장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과 단둘뿐인 공간에서 어색하게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뭘 했느냐? 체험과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니까 사장님은 이 매장의 운영을 아예 저에게 맡기고 인근의 다른 지역에 2번째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뭘 했어요?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게임기를 사게 될 확률이 높아졌죠. 결국 체험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경험은 사람들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는 사실과 정보의 전달에 기반을 두는 이성의 영역이지만 공감은 정서적인 공유를 전제로 하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체험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공감대도 얻고 이 게임기에 대한 매출을 올리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마케터 강민호의 어린 시절이 시작이 됐고요. 그걸 통해 아마 향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여기 책 제목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질문으로 시작되는 사랑.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브랜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곧 브랜드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첫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어지는 질문과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만드는 브랜드를 생각해 볼까요? 노트북은 왜 데스크톱보다 느릴까? 노트북은 왜 꼭 충전을 해야 할까? 왜 노트북은 노트보다 무거울까? 왜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면 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플까? 노트북은 왜 비쌀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질문과 방향은 달라집니다.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면 그것은 고객 문제입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 또는 고객이 겪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철학이란 철학자들이 남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격을 철학적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 그 실천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철학이지 철학적으로 해결된 문제의 결과들을 답습하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진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브랜드의 철학은 우리 브랜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 문제, 사회 문제, 나아가 인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철학이 부재하면 그 브랜드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브랜드인지를 쉽게 정의하지 못하게 됩니다. 브랜드의 철학이 애매하면 해당 브랜드가 평소에 무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왜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고심하지 않았음이 탄로나고 맙니다. 질문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바로 브랜드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없다면, 질문이 없다면 브랜드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철학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브랜딩은 우리가 했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보이는 행위입니다.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질문, 철학을 이끌어내는 의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의 결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되어가는 것, 그 일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먼저 존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좋아하고 또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가려면 누군가 먼저 그 브랜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브랜드를 사랑해 줄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브랜드의 첫 번째 고객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얘기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고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그 사랑받는 브랜드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파되면서 점점 브랜드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네요.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세상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이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된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여기서의 질문은 세상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내용은 여러분의 약속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내건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과 세상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브랜드라는 대목으로 소개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나에게는 달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마일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파는 신발이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믿음에 공감했다. 믿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했다. 혹시 이거 누구의 말이고 어느 기업에 속한 스토리인지 기억하시겠어요? 필 라이트. 맞아요. 나이키가 만들어낸 필 라이트라고 하는 창시자의 이 믿음이 결국은 지금의 나이키를 만든 근간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좋네요. 브랜드의 시작, 그 믿음의 출발은 선의로 할 것.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크기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브랜드, 그리고 믿음을 다루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좋은 가치로 시작하라는 말이었고요. 이건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하면서 같이 또 소개를 해놨네요. 가짜 약도 진짜 약처럼 효과가 있다.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실제 저거 먹으면 내가 좋아진다. 저거 신으면 내가 진짜 발 편하게 오래 걸을 수 있다.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자세로, 나은 태도로, 그 다음에 나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이 되면 실제 그런 기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게 해야 돼요. 어떤 믿음?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행복해져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삶에 이런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는 한 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불분명한 아이디어로 만든 분명한 이미지보다 나쁜 것은 없다. 앤설 애덤스의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미지보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미지보다 나쁜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책을 읽으면 나오겠죠? 여기 읽어드릴게요.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롤렉스라는 브랜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종종 영화에서 부의 상징으로 다뤄지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시계는 롤렉스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롤렉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브랜드는 완성도 면에서 명품인 동시에 인지도 측면에서도 대중적으로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대부분 이런 명품 시계 하나쯤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계식이나 오토매틱 시계를 선택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사실 시계라는 소비재가 기능적인 필요가 아니라 상징적인 욕구와 욕망을 투영하는 상징적 소비재라는 반증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시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고가의 시계가 소비되는 시장을 살펴보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서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기호로 소비되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은 광고에 연예인 등의 스타를 모델로 등장시켜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들은 모두 전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멋진 포즈를 취한 유명 연예인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비춰집니다. 바다 혹은 파티장을 배경으로 한 장소에서 멋들어진 수트를 입고 있는 남자 모델,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모델은 어딘가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클로즈업된 시계 이미지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대부분 명품 브랜드 광고들은 거의 이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텍 필립이라고 하는 이 시계 브랜드는 조금 다른 광고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에 대한 구매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슬로건으로 명품 브랜드로서 최고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놨네요. 아마 시계에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파텍 필립을 잘 모르는데 이게 롤렉스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명품 시계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했을까? 바로 차별화된 브랜드 슬로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욕구와 욕망을 건드렸다는 거죠. 파텍 필립의 캠페인 이것입니다.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와,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요트를 타고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팔에 시계가 딱 있습니다. 결국 파텍 필립의 캠페인은 지금까지 보여주던 이미지,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맡아두고 있다. 결국은 나의 다음 자녀에게 물려줄 시계라는 느낌이 되니까 유산의 느낌까지 가잖아요. 굉장히 왜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의미와 명분에 설득당한 거였어요. 브랜드는 한마디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3초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표현 문장 굉장히 명료하네요. 공부가 확실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한 문장 한마디로 브랜드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사실도 소개를 해놨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에브러함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란 이야기를 했고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이 한 문장으로 결국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와 가치와 명분까지도 다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억나게 할 여러분만의 슬로건 만들어서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파는 상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슬로건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계시나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브랜드의 역사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진짜 브랜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굉장히 쉽게 에세이로 표현됐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후. 2017년 1월 20일 저의 첫 책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처음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처음 도전을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책의 제목을 정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이리저리 출판사를 찾아가며 투고를 했습니다. 대략 30곳이 넘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마케팅과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은 SNS 같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힘들다. 한 출판사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단칼에 거절당한 원고가 바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직접 경험하며 깨닫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Back to the basic,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현상보다 본질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타협하거나 적당히 수정해서 마케팅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출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작은 출판사를 통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양한 출판사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책이 잘 팔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베스트셀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마케팅 브랜드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야말로 꿈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컨설팅,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저를 알아봐주는 분들도 생겼고 책을 잘 봤다며 사인을 요청하는 분들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저의 책을 읽고 있는 독자를 보고 그 책의 저자가 저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특별한 그런 게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보다 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겸손과 중용, 무엇보다 절대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브랜드 에세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없는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성공 경험을 지우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 가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읽은 독자들이 메일이나 쪽지로 장문의 글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책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글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글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글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도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독자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으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기적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나오게 도와주었던 분들의 이름이 쫙 명단이 적혀 있네요. 책을 짓습니다 하면서 턴어라운드 본인의 출판사 소개도 해놨네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사람의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책, 한 사람을 위한 책, 턴어라운드. 왠지 제 책도 여기서 내고 싶다는 생각이 훅 드네. 여러분,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막 무슨 자기계발서, 뭔가 경제경영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마케팅 브랜드의 개념에서 조금은 에세이를 통해 편안하게 브랜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먼저 습득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 에세이 전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